안녕하세요. 세모미입니다. 미술관이나 전시회 같은 곳을 좋아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미술관이나 전시회보단 박물관을 더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위에 말한 장소들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전혀 그런 곳이 아님에도 뭔가 으스스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혹시 저와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감해주세요. 잠깐 생각해본다면 시끌시끌한 곳이 아니라 정숙을 유지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이던 모형이던 유독 사람의 형상이나 모습이 많아서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민서도 계속 놀러 다니고 해서 피곤했나 보다. 숙소 들어가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지네. 민서 엄마가 쪽지 남겨놨네? 아니 근데 그 안전수칙이 진짜인 건가? 만약 가짜여도 소름 끼치는데 진짜 좀 후미진 곳에 빨간색이랑 검은색 파라솔들이 있어. 다음부터는 수칙들 있는 곳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잘 숙지해서 가야겠다. 아휴, 몸도 찌뿌둥한데 사우나 가서 몸 좀 지지고 와야겠다. 어서 오세요. 자네는 이곳 사람이 아닌 게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긴 오래된 곳이라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온다네. 늙은이들만 오는데 내 특별히 싸게 해주리다. 여기 키 받고. 근데 우리 목욕탕은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몸 담그기 전에 잠깐만 듣고 가세요. 첫 번째, 물에 몸을 담그기 전에 꼭 몸을 씻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존 이용객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온탕을 이용 중에 온몸이 익은 듯한 흔적이 있는 남자가 탕으로 들어올 경우 즉시 나가십시오. 그는 곧 수도꼭지로 다가가 자신에게 익숙한 온도로 바꿀 거예요. 그에게 익숙한 온도지만 당신에게는 결코 아닐 겁니다. 세 번째, 잠깐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탕에서 잠들면 안 돼요. 스스로 날 먹어달라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수도꼭지에서 검붉은 빗물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가 식사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혹여나 자녀분을 데리고 오셨다면 성별이 어떻든 같은 탕에 들어가세요. 혼자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는 덜 자란 아이의 뼈를 아작아작 씹는 걸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 사우나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십시오. 그는 적당하게 찐 요리도 좋아합니다. 일곱 번째, 몸이 지나치게 마른 장발의 남자가 때를 공짜로 밀어준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시는 때가 생기지 않도록 당신의 살점을 모두 밀어버릴 것입니다. 여덟 번째, 냉탕에는 종종 살얼음이 떠다닐 때가 있습니다. 살얼음이 떠다니는 걸 보셨을 경우에는 냉탕에서 바로 나와서 목욕탕 벽화 앞에 배치되어 있는 각 신상들 중에서 자신이 믿는 신의 신상 앞으로 가서 기도나 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얼어붙게 할 냉기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아홉 번째, 머리를 감는 도중에 샴푸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내 머리카락이 아닌 다른 머리카락을 만지셨다면 의식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감겨주십시오. 그녀는 단순히 팔이 없는 것뿐이니 당신이 감겨주었다면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는 저희 목욕탕 근처 해수욕장의 샤워실에서도 동일합니다. 열 번째,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는 손님이 있다면 최대한 조용하게
물 밑으로 잠수하십시오. 노래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면 나오셔도 좋습니다. 11번째, 하수구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나 무언가 씹어먹는 소리들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피비린내도 라벤더 향이 나는 탕에 들어가신다면 해결될 것입니다. 12번째, 등에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문신을 한 남자가 이 목욕탕 처음 와보시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단골이라 자주 온다고 대답하십시오. 남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로 옮길 것입니다. 13번째, 물에서 무언가 헤엄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면 아마도 그일 것입니다. 수도꼭지 옆에 놓여져 있는 작은 칼로 손가락을 벤 뒤 피를 몇 방울 떨어뜨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물 밑에 검은 그림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14번째, 락커키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만약 잃어버리셨다면 그는 당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끝없는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15번째, 락커키는 지니고 있으면 그에게 본인의 위치를 스스로 알려주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당에 들어가기 전에 벗어 던지십시오. 이 수칙들은 꼭 지켜주시게나. 단골들이야 항상 오는 곳이니까 조심하는데 처음 오는 사람이면 조심해야 해요. 이거는 수칙 적은 종이니까 옷 벗기 전에 한 번 더 봐주세요. 아이고, 근데 내가 나이를 들어가지고 깜빡깜빡 하는데 내가 14번까지 말해줬나요? 우리 목욕단 수칙은 14번까지니까 혹시라도 그 종이에 15번 같은 거 봤으면 그냥 무시해주세요. 그러면 시원하게 씻고 나오십시오. 이번에 들은 이야기는 목욕탕 안전수칙이었고요. 이제 목욕탕 안전수칙 같은 경우는 이제 민선의 가족이 놀러를 갔다가 민서 아빠가 피곤함에 몸을 좀 지지고자 찾았던 목욕탕에서 안내를 받았던 안전수칙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다 무서우라고 작정하고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 마지막 부분에 또 할아버지가 시원하게 이용하라고 했는데 뒤에 기침인 듯한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할아버지가 흑막인가? 할아버지도 그것들과 한통속인가? 아니면 수칙에서 계속 언급됐던 그가 할아버지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의견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우나를 갔다 왔는데도 몸이 뻐근하네. 아니 근데 무슨 휴가까지 왔는데 일을 하라 그러는 거야. 짜증나게. 그나저나 여기 시골이라 그런가 냉탕물이 얼마나 차가우면 살얼음이 둥둥 떠다닌대. 근데 이런 시골 동네에 PC방이 있기나 한 건가? 아니 있어도 컴퓨터나 제대로 돌아가나? 뭐야? PC방이 있네? 신기하다. 무인 PC방? 아니 무인텔도 아니고 무슨 무인 PC방도 다 있네. 뭐야,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안녕하십니까. 저희 PC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PC방은 무인 PC방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무인 계산기를 통해서 결제하실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선불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몇 가지 이용 수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 저희 PC방은
무인 계산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이용가 1시간에 800원, 비회원 이용가 1시간에 1100원. 기계 이용 도중 문제가 생길 시 옆에 보이는 호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두 번째, 컴퓨터를 켰을 때 바탕화면이 만약 공동묘지 사진으로 되어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다른 손님들의 장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간혹 스스로 바뀌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그 공동묘지의 사진은 여러분의 멀지 않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을 들고 온 손님이 들어올 경우 그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비가 아닌 다른 것이 튀는 걸 막으려고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네 번째, 50번부터 70번까지는 커플석입니다. 혼자 오신 고객님들께서는 다른 자리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여러분의 옆자리에는 무언가가 채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26번, 36번 자리는 비상 출입문 옆에 있습니다. 그곳은 비상시 로프를 이용해 탈출하는 공간입니다.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는 소리가 들려도 그냥 무시하십시오. 만약 열어주었다면 PC방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운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밤 10시 30분경 청소년들이 이용 중인지 확인을 위해서 알바생 혹은 사장인 제가 방문할 것입니다. 저희 PC방이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안전을 위해서 여자 알바생을 쓰지 않습니다. 만약 힘이 없이 축 늘어진 어떤 여자가 들어와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신분증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신분증에는 우리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음료 자판기에 만약 처음 보는 음료가 있다면 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돈을 넣지 않아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아침에 PC방에 들러 항상 그 음료를 비워놓지만 누군가에 의해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저희 PC방 건물 위층에 태권도장이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의해 미쳐버린 관장이 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위로 올라가는 계단은 폐쇄되었습니다. 8-1. 만약 PC방 이용 도중 위층에서 발차기 미트를 차는 듯이 팡팡 소리가 들린다면 헤드셋을 껴주십시오.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그 소리를 계속 듣고 계신다면 그들 또한 여러분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밤 11시 32분경 잠시 정전이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잠시 후 다시 불이 들어올 테니까요. 9-1. 정전이 되었는데도 컴퓨터를 이용하는 손님이 보인다면 바로 그쪽으로 뛰어가십시오. 불빛만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비상전력이 있기 때문에 정전이 되었을 경우 각 자리 위에 있는 비상등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비상등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 혹은 무엇이 그 불빛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10번째, 이용이 끝났는데 시간이 남아있다면 컴퓨터를 종료하지 마시고 그냥 켜두세요. 11번째, 다음 손님을 위해서 사용하신 자리는 깨끗이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익숙하시겠지만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PC방을 이용하시는데 지켜주실 수칙들입니다. 무인으로 운영되어 인건비가 줄어든 만큼 최고 사양의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이용 되십시오. 저희 안전문은 요, 조, 채를 쓰지 않습니다. 만약 요, 조로 끝나는 항목을 보셨다면 그와 반대로 행동해 주십시오. 자, 이번 수칙은 PC방 안전수칙이었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요, 조, 채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 조, 채를 쓴 수칙이 몇 번인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5번 수칙에 26번, 36번 자리 옆에는 비상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곳은 비상시 로프를 이용해 탈출하는 공간입니다.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는 소리가 들려도 그냥 무시하십시오. 만약 열어주었다면 PC방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생 때 자주 가던 PC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자리 딱 26번, 36번 자리 옆에 비상 출입문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친구랑 밤에 이제 그때 당시 롤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롤을 막 하고 있는데 헤드셋을 끼고 이제 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거기서 쾅쾅쾅쾅쾅 막 소리가 들리면서 아 깜짝이야 해가지고 뭐야 뭐 이러고 뭐야 뭐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바깥에 그 진짜 비상문이었는데 그 비상문을 열면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비상 계단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술 취한 아저씨분께서 그쪽으로 와서 그 자기가 먹었던 술집인 줄 알고 이렇게 문을 두드렸다.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민서야, 잘 잤어? 아니, 아빠는 잠깐 할 일이 생겨서 일 좀 하고 왔지. 어? 무슨 영화? 보고 싶은 거 있어? 아, 그래. 오는 길에 보니까 영화관 있더라. 얼른 가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영화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올해 6월에 개관한 이 지역에서는 가장 신식 영화관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좌석 운용을 한 칸씩 띄워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몇 가지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이 있습니다. 영화 시작 전 수칙 안내 방송이 상영되오니 집중해 주시고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 수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저희 영화관에서 조금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 영화관은 1층 매표소와 1에서 4 상영관, 2층은 5에서 8 상영관, 3층은 9에서 11 상영관과 3D 맥스 상영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 이외의 장소에서 매표소를 보았다면 절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영화 매표소가 아닌 다른 곳의 매표소입니다. 두 번째, 입장 전 고객님들의 체온 측정을 위해서 열 화상 카메라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 화면에 여러분 어깨 너머 다른 형상의 열이 감지된다면 비상계단으로 나와 눈을 감고 어깨를 털어내십시오. 세 번째, 각 층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사이에는 팝콘과 음료 등 영화를 관람하시면서 드실 수 있는 스낵 코너가 있습니다. 세트 메뉴 중 모미콤보 세트가 보인다면 스낵 코너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모미콤보 세트는 판매 중인 메뉴가 아니며 판매한 적도 없는 메뉴입니다. 만약 그 세트 메뉴를 시키신다면 모미 유니버스에 초대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영화관 모미 동물원 콜라보 이벤트 라는 이벤트가 진행한다며 금빛 얼룩무늬 호랑이 사진을 인증하면 무료 영화 관람권을 준다고 한다면 바로 자리를 피하십시오. 모미 동물원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저 이벤트가 이상하단 걸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4번, 6번 상영관은 공포, 스릴러 전용 상영관입니다. 상영관 입장 시 입구와 대각선으로 있는 맨 끝 구석자리에 어떤 형상이 보인다면 상영관을 나와 상영관 번호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을 본 고객님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 같았다.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였다.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었다. 아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섬뜩한 표정의 꼬마였다 등 여러 형상으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영화 상영 중 팝콘을 드실 때 딱딱한 무언가가 씹힌다면 뱉어서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땅으로 바로 뱉어주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상영 종료 후 정리할 것입니다. 대부분 옥수수 알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딱딱한 것은 인간의 신체에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영화 시작 전 예고편과 광고 영상들이 나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속을 두 모녀가 걷는 영상이 어떠한 소리도 없이 나온다면 눈을 감고 두 손으로 입과 귀를 막으십시오. 여러분의 각막과 고막을 그것들에게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신의 옆자리에 누군가 앉아서 영화를 본다면 화장실 가는 척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영화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 자리씩 띄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될 무언가가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7번 상영관에서 간혹 스크린에 무언가 휘날리는 그림자가 비춰집니다. 영화관 뒤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사기가 쏘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휘날리는 그림자가 보인다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만약 뒤를 돌아본다면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로 머리를 양 옆으로 흔들고 있는 긴 머리의 무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그것을 본 고객님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열 번째, 11번 상영관은 A열부터 J열까지 있습니다. 만약 11번 상영관의 표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를 확인해 주십시오. 간혹 K열 혹은 L열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영화를 관람하신다면 상영관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11번째, 영화 상영 종료 후 나오실 때 출구에서 저희 직원들이 인사를 합니다. 만약 무표정으로 인사도 하지 않는 직원이 서 있는 경우 그 직원의 눈을 마주치지도 말고 지나치신 후 온 힘을 다해 달리십시오. 어떻게든 건물 밖으로만 나가시면 됩니다. 2층, 3층을 이용하셨다면 비상계단을 통해 뛰어내리셔도 됩니다. 12번째, 저희 영화관은 새벽 1시 영화가 마지막 영화입니다. 어느 날이던 이것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만약 온라인 혹은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서 예매하시거나 1시가 다 되어 방문하셔서 예매를 하실 때 1시가 넘어 영화가 상영되는 게 있다면 절대로 예매하지 마십시오. 그 영화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은 봐서도 안 되는 영화입니다.
13번째, 저희 영화관은 1층 매표소 뒤편으로 오락실이 있습니다. 영화 시작 전 간단히 게임을 즐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13-1 오락실 내부에는 다른 오락실과 동일하게 펀치 기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 펀치 기계는 오락실 입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쪽 구석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는 펀치 기계를 보셨다면 절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영화관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들을 필히 숙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위 수칙을 어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여러분께서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럼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11번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만약 11번 항목이 있는 수칙을 보았을 경우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영화관 안전수칙이었고요. 예전부터 이제 제 영상에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가리라는 그런 대처법이 많이 나왔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두 손으로 눈이랑 귀를 같이 가리냐라고 하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여러분들 귀를 이렇게 막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눈을 딱 가리면 가려주거든요. 11번 수칙이 비어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1번 항목을 본 사람은 손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한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11번 수칙을 보셨다면 과연 손을 드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아, 네, 잘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 상영 전에 수칙들이 조금 불편하던데, 그 뭐 지켜야 될 것도 뭐 하지 말란 것도 많고. 네? 저희 영화관에서요? 저희는 뭐 그런 게 없는데요? 예? 아니 분명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왔었는데. 혹시 영화 예고편이나 그런 걸로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희한하네. 민서야, 아빠가 여행 계획할 때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지롱. 다이빙 풀이라고 알아? 엄청 깊은 곳까지 잠수하고 노는 그 수영장 같은 곳인데 아빠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거거든. 빨리 가자. 저희 몸이 다이빙 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다이빙 풀의 입장에 앞서서 몇 가지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이 있습니다. 잠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방문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우측에 보이시는 강당으로 입장해주세요. 교육장에 모두 입장하시면 교육이 시작되니 줄 서서 다치지 않도록 차근차근 입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미 다이빙 풀장 구조팀장 미모세입니다. 혹시나 이 수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저희 풀장에서 조금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에 보이시는 화면에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저희 다이빙 풀의 입장료는 평일에는 13,000원, 주말에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매달 1일은 휴일입니다. 강사와의 동반 출입이 아닐 시 다이빙 풀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 저희 다이빙 풀은 장비 대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피비린내가 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로비에 장비를 둔다면 다른 곳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세 번째, 락커를 오랫동안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이 간 줄 알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들을 본다는 건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번째, 샤워 후
다이빙 풀을 이용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맞지만 그것들은 씻지 않는 냄새를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상처가 있다면 다이빙 풀 이용을 금지합니다. 피냄새는 그것들의 잠을 깨울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을 끌고 가 익사시킨 후 먹는 것을 즐깁니다. 6번째, 저희 다이빙 풀은 6m입니다. 만약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다면 발만 담근 후 빠르게 빠져나와서 3명 이상의 사람과 같이 있으십시오. 그러면 깊이는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7번째, 산소통의 산소를 반복해서 확인하십시오. 간혹 산소가 아닌 무언가가 산소 대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차고 들어간 손님은 잠수를 하던 도중 원인 불명의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8번째, 강사의 얼굴을 입수하기 전 확인하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강사 몰래 머리 위로 팔로 X자를 만드십시오. 구조대원이 조치해 줄 것입니다. 9번째, 물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을 경우 못 본 척 하십시오. 그것들을 본다는 건 흔치 않는 것이긴 하지만 만약 그것을 본 경우 위 수칙대로 하십시오. 눈을 마주친다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10번째, 풀 바닥에 금이 간 곳을 유심히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의 집을 계속 관찰할 경우 그것도 여러분을 마주볼 것입니다. 그것을 마주쳤다면 그 후의 일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11번째, 물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젖은 아이가 괴로워한다면 무시하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아이가 아니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11번 항목은 거짓이 하나를 구해줘. 나를 구해줘. 13번째,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가라앉으려 할 경우 어떻게든 박수를 3번 치십시오. 구조대원이 곧바로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려 하지 마십시오. 곧 잊어버릴 것입니다. 14번부터는 풀장 내 편의점에 대한 수칙입니다. 14번째, 편의점에서 쓰러져 있는 남자가 있는데 주변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면 여러분도 무시하십시오. 여러분은 보여서는 안 될 것을 봐버린 것입니다. 15번째,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담배를 권하며 당신인가요? 라고 한다면 실례합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는 아직 여러분에게 와서는 안 될 그 무언가입니다. 16번째, 가끔 편의점 알바가 자리를 비울 때가 있습니다.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잠시 기다리면 식사를 마치고 올 것입니다. 그들은 식사를 방해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찾으러 갔다가 그들과 마주칠 경우 여러분들이 그들의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이빙풀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들을 필히 숙지하시어 안전한 물놀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위 수칙을 어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여러분께서 감당하셔야 합니다. 12번 항목은 진위 여부를 위해 비워두었습니다. 만약 교육 도중 12번 항목이 들리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동안은 어두운 곳을 피하십시오. 12번 항목이 진위 여부를 위해 비워두었다고 마지막에 안내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12번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뒤로 가기로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었는데 있었을 수도, 반대로 있었는데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 속삭이는 그런 연출이 있었는데 아마 세모미 영상에서 놀랄 수 있는 부분이 처음 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 몇 번째 수칙이 가장 무서웠는지, 아니면 어떤 수칙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민서 데리고 미술관 좀 갔다 오자. 어제 갔던 풀장에서 할인권 줬는데 뭐 여기 근처 미술관 50% 할인 쿠폰이래. 오늘은 좀 쉬엄쉬엄 미술 작품 감상 좀 하자. 나 이제 곧 집에 가야 되는데 많이 피곤해 좀. 오늘은 좀 쉬어간다고 생각하자. 안녕하세요. 저희 모미 미술관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술관은 다양한 미술품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넓은 규모를 자랑합니다. 관람하시는데 몇 가지 수칙들이 존재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이 수칙을 어기거나 고의로 지키지 않을 시 저희 미술관은 강제 퇴장 조치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첫 번째, 미술관에 입장하실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인사드린 뒤 기본적인 안내를 해드립니다. 반드시 2명의 직원들이 인사드린 뒤 안내하도록 되어 있으니 세 번째 직원이 인사하는 경우 인사는 받아주시되 그의 안내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 미술관은 총 3층으로 여러 미술 작품들을 전시 중입니다. 만약 4층으로 가기를 유도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술관 건물의 4층은 옥상이며 그곳에는 폐창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저희 미술관 2층에 전시되어 있는 복도라는 그림에는 오직 복도만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외에 다른 것이 보인다면 곧바로 다른 작품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미술관 3층에 전시되어 있는 미소 짓는 여인이라는 초상화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만약 그림 속 여인이 입에 귀에 걸린 듯 웃고 있다면 주변의 직원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이 작품을 잠시 가려 조치할 것입니다. 미소와 웃음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직접 보신다면 구분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저희 미술관에서는 잠시 그림을 검은 천막으로 가려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품의 상태 보존을 위해서이니 들추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미술관 지하 주차장에는 작품을 단 한 개도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 저희 미술관에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전기 설비상의 문제로 다방면으로 조치는 취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전 시 당황하지 마시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미술관 정전 시 직원들이 말씀드리겠지만 정전이 되었을 경우 작품 옆에 머물거나 작품 쪽으로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만약 정정 전에 작품 가까이에 있었다면 작품 쪽에서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은 천막으로 가려진 작품 옆에 계셨다면 그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지 말고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9번째, 저희 미술관에 당신에게로 라는 작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보신 경우 신속히 시선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10번째, 미술관에 입장하실 때 지급받으신 호출벨은 여러 위급 및 응급 상황 시 언제든 사용하여 직원을 호출해 주십시오. 특히 11번 항목에 해당하는 상황에 필요하니 관람 도중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저희 미술관에 당신의 뒤 라는 작품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이 그림을 감상하셨다면 절대 뒤로 돌지 마시고 저희 직원을 호출벨로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이 조치해 드릴 것입니다. 12번째, 미술관 3층에 전시된 석고상 작품들은 때때로 위치나 각도가 바뀝니다. 이는 저희 미술관 직원들이 때마다 조금씩 바꾸는 것으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3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미술관 3층에 머무르시다가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십시오. 무언가 하얗고 단단한 것들이 부딪히거나 지나가도 당황하지 마시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14번째, 미술관 2층에 전시되어 있는 살해 충동적이라는 작품을 보다 과할 정도로 오래 감상하는 관객분이 있다면 저희 미술관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미술관의 관람 수칙들입니다. 그럼 저희 미술관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안전한 귀가하십시오.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수칙은 미술관 안전수칙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번 수칙에서 나왔던 배경 이미지 뭔지 아시나요? 예전에 유행했었던 유명한 착시현상 그림이었는데요. 사실 착시현상이라기보다 그냥 편집에 가까운 그림이었는데 그 해당 여인의 그림을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여인이 변한다는 인터넷 괴담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이렇게 수칙에 녹여봤고요. 미소 짓는 여인은 그림을 잘 그린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웃는 거야 미소 짓는 거야 되게 애매하게 그려놨네. 그나저나 피로가 가시지를 않어. 뭐 여기 어디 근처에 수면 카페 있다고 하던데 뭐 여기가 좀 인적이 드문 곳이라 그런가 여기도 무인이네? 안녕하세요. 저희 수면 카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수면 카페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사용 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면실 입장 전 이용에 앞서 숙지하셔야 할 몇 가지 수칙들이 적혀 있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수칙을 어기거나 고의로 지키지 않을 시 강제 퇴장 조치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의 책임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꼭 숙지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저희 수면 카페 이용 요금은 1시간에 6,000원,
2시간에 9,900원입니다. 30분 추가 시 2,000원이 추가됩니다. 정액권을 이용할 경우 시간대별로 상이합니다. 오후 타임 2만원, 저녁 타임 11,000원, 야간 타임 17,000원입니다. 두 번째, 저희 수면 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청소 및 관리를 위한 매니저 이외 직원은 없습니다. 세 번째, 입장 전 비치되어 있는 실내화로 갈아 신어 주십시오. 소음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실내화입니다. 먼저 이용 중이신 고객님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희 카페 내에서 귀를 걸리적거릴 만한 소리를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통화나 흡연은 테라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테라스는 복도 끝에 보이시는 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수면실 내부는 리클라이너 소파가 있습니다. 이용 고객님들께서는 자신에게 맞는 각도로 눕혀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혹 각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금 힘을 주어 눌러주시면 넘어갈 테지만 그래도 넘어가지 않는 경우 소파 뒤쪽을 살피지 마시고 테이블 위에 있는 비상 호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섯 번째, 편안한 숙면을 위해 산소 발생기가 각 수면실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면실을 입장하셨는데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난다면 바로 옷 소매 등 천으로 코를 가리시고 밖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희는 주기적으로 산소 발생기 필터를 교체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말에 따르면 귀신들은 악취를 풍긴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사람의 숙면에 도움을 주는 색상은 녹색, 노란색, 파란색입니다. 하지만 파란색은 이전 고객님들께서 으스스하다는 불편사항이 있어 파란색 조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면실에 입장했을 때 수면 조명이 파란색을 띠고 있다면 수면등 코드를 빼주시고 구석으로 가서 눈을 가리고 있으십시오. 뭔가 편안한 기분이 든다면 그때 다시 코드를 연결하신다면 파란색 조명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여덟 번째, 코를 고는 손님들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소파 옆에 부착되어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처리해드릴게요. 아홉 번째, 원래 8번 항목도 사용하였으나 누군가 혹은 무엇에 의해서 항목이 계속 수정되어 8번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만약 8번 항목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항목을 따르지 마십시오. 항목을 보기만 했다면 상관없습니다만 그 항목대로 따르신다면 그것들에게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열 번째, 통화나 흡연은 불편하시겠지만 밖으로 나가셔서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물 구조상 테라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아, 아깝다. 11번째, 알람은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객님께서 결제 주신 이용 시간이 종료되면 소파의 진동이 울립니다. 만약 정액권을 사용하셨다면 입장 전 퇴실 시간을 세팅해 주세요. 11-1.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운다면 일어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니저는 이용 중인 수면실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은 어떠한 옳지 않은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12번째, 수면 후 일어나셨는데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우시다면 로비에 있는 차를 드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는 차를 마신다면 증상은 곧 완화될 것입니다. 어떤 재료로 차를 만들었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14번째, 마지막으로 다음 고객님들을 위해 수면실 내부에서 비위생적인 행위는 금지합니다. 또한 수면실은 1인 1실로 운영합니다. 만약 2인실이 보이신다면 그 즉시 뒤를 돌아 합장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저희 수면 카페 이용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들만 지켜주신다면 편안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한 이용 되시길. 수면 카페 안전 수칙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 때 당시에 이제 실제로 제가 수면 카페를 한번 갔다 와봤는데 너무 좋아서 갑자기 그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만들어 봤고요. 14번 마지막 규칙입니다. 수면실 내부에서 비위생적인 행위는 금지합니다. 요건데 제가 갔던 수면 카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누워서 바닥에 누워서 자는 곳이 아니고요.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대놓고 두 명이서 이렇게 안마의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엄청 조용해요. 엄청 노래도 정말 작게 클래식이 정말 조용하게 나오고 산소 발생기가 이렇게 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수면 카페가 뭐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가 출입이 안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기왕성한 친구들이 그 안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쫓겨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날 가서 그래가지고 저거를 한번 넣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영상에서 가장 무서웠던 규칙이 몇 번이었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미리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치즈직의 세모미를 검색하거나 영상 더보기란에 치즈직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고 팔로우를 해 놓으시면 매일 밤 10시에 나폴리탄 분평에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재미있고 무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모미였습니다.